2022년 가을 패권 애니메이션 후보 중 하나인 체인소맨 1화가 방송되었습니다. 방송 직후 일본 트위터 트렌드 1위부터 5위 석권, 세계 트렌드 1, 2위를 차지하며 일본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애니의 내용은 대부분 원작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상 가능한 범위 내였지만 팬들을 놀라게 한 것은 오프닝의 내용이었습니다. 체인소맨 작가 후지모토 선생은 영화광으로 유명하고 인터뷰와 단행본 코멘트에서도 좋아하는 작품과 감독을 여러 차례 말한 적이 있는데 오프닝은 작가가 좋아하는 것을 전부 집어넣겠다고 결심이라도 한 듯 여러 영화의 패러디, 오마주 장면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한 넷상에서 큰 화제가 된 것은 체인소맨의 주요 캐릭터 마키마에 관한 복선이 오프닝에 담겨있는 점인데요. 이번 영상은 애니메이션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전반은 스포 없는 장면의 해설, 후반은 마키마 복선에 관련된 분석으로 나눠서 준비했고 스포일러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 스포를 원치 않는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프닝의 시작은 덴지가 가슴에 달린 스타터 로프를 당기는 장면, 그 배경에는 어떤 그림이 있습니다. 오프닝이 공개되자마자 이것이 마키마의 집에 걸려있는 것과 같은 그림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것과 다른 그림입니다. 마키마의 그림은 루시퍼,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이탈리아의 작가 단테의 대표작 신곡 지옥편 8층 사기지옥에 등장하는 악마입니다. 오프닝의 시작이 원작 일부 마지막에 복선이 되는 특별한 연출인데요. 스포 없이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 악마의 존재는 잠시 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슈트를 입은 주요 캐릭터 4명이 걷는 장면, 원작은 1992년에 개봉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데뷔작 저수지의 개들. 후지모토 선생은 쿠엔틴 감독의 팬이라고 했으며 이번 오프닝에도 이 감독의 작품을 3개나 패러디했습니다. 덴지가 포치타를 안고 있는 장면, 원작은 1974년 개봉한 호러 영화 텍사스 전기토 박살. 이 영화의 일본 제목은 악마의 산 제물로 이 시인뿐만 아니라 체인소맨이라는 작품과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작중 캐릭터들을 이끄는 키시베상이 총을 겨누는 장면은 1994년 개봉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 펄프 픽션에서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덴지 vs 사무라이 소드. 이것은 2016년 개봉한 일본 호러 영화 사다코 대 카야코의 패러디인데요. 링의 사다코와 주원의 카야코가 대결하는 좀 어이없는 내용인데 의외로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단행본 사권 작가 코멘트에서 이 영화를 좋아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폭력의 마인이 신발을 벗는 장면은 2007년 개봉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가져온 장면입니다. 이 영화의 원작은 소설로 소설의 일본어 제목은 피와 폭력의 나라, 그리고 이 사람은 안톤 쉬거라는 인물인데 사이코패스 살인마이고 만난 사람을 거의 전부 살해한 폭력의 상징 같은 캐릭터입니다. 참고로 이 영화의 감독은 조엘 코엔과 에단 코엔, 후지모토 선생은 코엔 형제의 작품을 좋아한다고 했으며 오프닝에도 2번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아키가 운전하는 장면, 원작은 2019년 개봉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2019년 최고의 거물급 캐스팅을 자랑하는 영화로 아키가 브래드 피트, 덴지가 디카프리오입니다. 코베니가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 장면은 1978년 개봉한 코미디 영화 토마토 공격대의 회의실 장면입니다. 체인소맨 1화에서는 덴지가 토마토의 악마와 대치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회의실 벽에 토마토의 악마 포스터가 붙어있는 걸 보고 세세한 것까지 신경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무서워하는 덴지와 옆에서 웃는 파워. 원작은 1996년 개봉한 일본 공포영화 여우령, 링으로 유명한 나카타 히데오 감독의 연출작으로 단행본 7권 작가 코멘트에서 이 영화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계단에 앉아있는 천사의 악마는 1993년 개봉한 미스터리 공포영화 야곱의 사다리에서 가져온 장면인데요. 야곱의 사다리는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야곱이 꿈에서 본 계단으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있는 계단을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작가는 단행본 10권에서 이 영화 너무 좋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히메노와 아키가 서로 마주보는 장면, 원작은 2005년 개봉한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영화 콘스탄틴인데요. 주인공인 존 콘스탄틴은 헤비 스모커, 그리고 그가 상대하는 것은 악마와 천사, 그래서인지 아키를 떠올리게 되네요. 장면은 바뀌어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영화관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이 전부 영화의 한 장면이기 때문에 꽤 자연스러운 연출인 것 같은데 단지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것은 폭력의 마인이 이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만 스토리가 진행될수록 좌석에 앉아있는 캐릭터가 추가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덴지가 볼링공을 닦는 장면, 원작은 1998년 개봉한 코미디 영화 위대한 레보스키, 감독은 코엔 형제입니다. 여기서 아키가 던지는 볼이 금색인데 아키, 덴지, 금구슬은 사무라이 소드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네요. 다음은 너무 귀여운 파워의 수영복 장면. 눈길을 끄는 것은 특이한 색이 조합된 글자. 이것은 2022년 개봉한 토르, 러브 앤 썬더의 포스터를 따라한 것으로 보이고 자세히 보면 전기가 파지직하는 묘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뒤로 보이는 것은 마키마에게 끌려 산책 중인 덴지. 1화에서 길러지는 것을 선택한 그와 마키마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에서는 2009년 개봉한 호러 영화 휴먼 센티피드의 포스터 오마주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어서 마키마의 인상적인 포즈는 2014년 개봉한 독일 서스펜스 영화 후에마이 포스터 오마주. 그리고 덴지가 날아가면서 벽과 바닥에 생긴 구멍을 보면 차례대로 C, S, M, 체인소맨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만든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덴지가 구체 같은 것에서 튀어나오는 장면은 에반게리온 초호기가 12사도 레리에를 찍고 나오는 연출의 오마주. 커다란 금색 구체는 1999년 개봉한 영화 파이트클럽의 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갑자기 뭔가 오프닝스러운 장면이 나왔다 싶었더니 뭔가 잊어버리고 있었어 라는 노래 가사에 맞춰 덴지의 꿈속의 문을 보여주는데요. 원작을 읽은 분이라면 소름 돋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폭발을 뒤로 하고 파워가 걸어 나오는 장면. 후지모토 선생의 단편 만화 안녕 에리의 라스트 씬으로 체인소맨 2부 1화에도 등장했습니다. 벽을 보고 있는 아키와 대량의 책 위에 서 있는 마키마. 이것은 독서와 지식의 양에 따라 보이는 세계가 바뀐다는 것을 나타내는 풍자화인데요. 아직 어린 시절의 파워와 덴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즐겁게 놀고 있지만 쌓인 눈 위에 올라가 있는 아키는 피폐해진 세계와 현실을 보고 있으며 아키와 눈은 그의 과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키마는 한층 더 차원이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데 그녀의 눈에 비치는 세계는 어떤 것인지 궁금하네요. 이어서 텐션 높은 미래의 악마, 미래 최고 댄스, 덴지와 파워의 귀여운 댄스를 지켜보던 아키로 피니시. 아키가 최애인 저는 이 부분만 50번 이상 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프닝에 나온 마키마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원작 일부의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스포를 원치 않는 분은 영상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키마와 덴지의 행복한 시간. 무릎베개를 베고 잠든 덴지 주변으로 꿈틀거리며 올라오는 식물. 오른쪽에 있는 것은 새삼이라는 식물로 이것은 다른 식물에 달라붙어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기생식물. 특히 냄새로 기생할 대상을 고르거나 동시에 복수의 대상에게 기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마키마와 일치합니다. 왼쪽은 끈끈이 귀개라는 식물로 초승달 모양의 잎에 샘털이 있어 점액을 분비하고 작은 벌레를 붙잡아 서서히 소화시켜 흡수하는 무서운 식물인데요. 이것은 마키마와 덴지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덴지가 마키마를 향해 손을 뻗는 장면. 그녀는 처음에 제대로 덴지를 보는가 싶더니 다음 순간에는 시선이 약간 아래를 향해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이것은 아마 덴지의 심장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말해 그녀는 덴지가 아니라 포치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깬 덴지가 일어나자 그의 머리에 벌레가 앉아 있는데요. 이것은 바퀴벌레에 기생하는 보석 말벌입니다. 바퀴벌레의 급소에 신경독을 주입해 조종하고 최종적으로는 살과 체액을 산채로 먹는 무시무시한 곤충으로 대상을 조종하는 능력은 마키마와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마키마가 덴지에게 먹이려고 하는 것은 류코클로리디움 파라독섬에 감염된 달팽이. 이 기생충의 최종 숙주는 조류지만 그 중간 숙주로 달팽이를 이용합니다. 먼저 기생충이 달팽이 몸에 들어가면 신경을 교란해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새의 눈에 잘 띄는 곳으로 이동하도록 조종합니다. 또한 달팽이의 눈이 있는 큰 더듬이 쪽으로 촉수를 뻗어 알록달록한 애벌레처럼 보이도록 만드는데 이건 역시 새에게 쉽게 잡아 먹힐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염된 달팽이를 새가 먹으면 기생충은 목적 달성을 하게 되는데요. 달팽이를 지배한다. 최종적으로 새에게 자신을 먹인다는 부분이 마키마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앞서 말씀드린 오프닝의 시작. 덴지의 뒤로 보이는 악마의 존재입니다. 이 악마의 이름은 알리키노, 단테의 신곡 지옥편 8층 사기지옥 제5원에 있는 악마로 이곳에서는 부패한 정치인들이 끓는 역청 속에서 고통을 받다가 밖으로 빠져나오면 악마들이 달려들어 살점을 뜯고 갈기갈기 찢어버리는데 알리키노도 그런 악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참플로라는 죄인인데요. 악마들에게 잡혀 고문당하던 그는 꾀를 내어 자기가 얼마나 빠른지를 떠벌리며 악마에게 자기를 잡아보라는 내기를 제안합니다. 알리키노는 자신의 커다란 날개를 믿고 내기를 받아들이는데 참폴로는 처음부터 공정하게 임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속임수를 써서 내기에 이기고 이것을 본 다른 악마들은 화를 냅니다. 독단적으로 내기를 수락한 알리키노를 못마땅하게 여긴 한 악마가 알리키노를 공격하자 두 악마가 싸우게 되고 그런 와중에 뜨거운 역청에 빠져 속까지 까맣게 타버립니다. 다시 말해 알리키노라는 악마는 자기가 장난감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던 사람을 얕잡아보다 속아 넘어가고 최후에는 통구의 신세가 되는 악마입니다. 덴지와 이 악마를 함께 그려넣은 것은 원작 1부에서 마키마의 최후가 마치 알리키노 같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